가해자는 상가 상인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임원이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변호사님, 거기서 심지어 우리 매장 안에 손님이 있는 데서도 저에 대해서 아주 모욕적인 표현을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대1로 대화하면서 피해자한테만 들리게 모욕적인 욕설을 했다. 도찰까지 한 상황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친절한 형사 전문 변호사 고채경 변호사입니다. 요즘 자영업자분들 정말 어렵지요.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 상인끼리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면서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기도 정말 벅찬데, 상가 상인회를 마치 일진처럼 이렇게 운영하면서 특정 상인을 괴롭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저한테 찾아온 우리 의뢰인도 그렇게 상인회 일진이 계속 우리 의뢰인을 괴롭히는 그 일로 좀 도와달라고 찾아온 경우였습니다. 변호사님, 제발 좀 더 이상 저를 좀 괴롭히지 못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찾아오셨는데요.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인의 일진이 우리 의뢰인 상점에 와서 손님이 있는데도 막 허위사실로 우리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우리 의뢰인을 모욕까지 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상가 운영을 위해서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설치한 CCTV가 있어요. 그거를 특정 상인, 우리 의뢰인을 비추도록 이렇게 방향을 돌려서 도찰까지 한 상황이었어요. 제가 형사 전문 변호사니까 할 수 있는 게 형사 고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가해자들을 고소를 해서 경찰 조사를 받게 하고, 얼마 전에 우리가 고소한 범죄 혐의가 인정돼서 검찰로 송치를 시켰습니다. 그제서야 가해자들이 더 이상 우리 의뢰인을 괴롭히지 못하게 된 거죠. 제가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고소에 성공한 핵심 비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특히나 모욕 피해나 명예훼손 피해로 법적 조치를 고민 중인 분이라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시고 도움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뢰인이 상담 때 오셔서 해주신 말씀이, 제가 상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상가에서 저를 계속 괴롭히는 상인이 있습니다. 상가에 여러 사람이 이렇게 다니는 오픈 상가인데 거기서 심지어 우리 매장 안에 손님이 있는 데서도 저에 대해서 아주 모욕적인 표현을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무 수치스럽고 손님 보기에도 민망해서 제가 제대로 영업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가해자는 상가 상인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임원이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변호사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법률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고소를 해서 경찰 조사를 받게 하고 처벌받게 하면 더 이상 우리 의뢰인이 그런 불법적인 피해를 당하지 않겠구나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핵심은 공연성을 인정받는 것이었어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거나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때 우리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거든요. 이 핵심이 공연성입니다. 공연성이 없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1대1로 대화하면서 피해자한테만 들리게 모욕적인 욕설을 했다, 또는 전화통화로 1대1로 전화통화 중에 명예훼손적인 표현을 했다, 이랬을 때는 법률적으로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다 보니까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처벌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 의뢰인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모욕적인 피해를 당할 때, 허위사실로 명예훼손 피해를 당할 때 우리 의뢰인의 상점 안에 손님이 딱 한 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거 모욕죄를 꼭 범죄 사실로 추가해야 되는데 이거 한 명밖에 없으면 소수라서 공연성 충족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거 고소를 해야지, 그리고 처벌을 받아야지 상대방이 좀 겁을 먹고 더 이상 불법적인 행위는 못할 텐데. 그런데 법률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었습니다. 우리 판례 중에 이 공연성에 대해서 인정 기준을 제시한 판례가 있는데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나 표현이 특정 개인이나 소수에게 전파되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이렇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하다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거든요. 즉, 가해자가 나를 모욕하거나 나를 명예훼손하는 그런 표현을 말할 때 딱 한 명한테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한 명이
다른 사람한테 그 모욕적인 표현, 그 명예훼손의 표현을 전파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한 명한테 말했더라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할 수가 있다. 변호사들은 이거를 법률적으로 이른바 전파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할 때 이 전파 가능성을 잘 주장을 해야 합니다. 비록 소수한테 그 표현이 전달됐다고 하더라도 이 전파 가능성이 인정될 여지가 많다. 이 전파 가능성에 따라서 공연성이 인정되는 사안이다. 이렇게 전파 가능성을 꼭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의뢰인을 위해서 고소장에 정확하게 대법원의 그 공연성, 전파 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주장했습니다. 우리 의뢰인이 모욕적인 표현을 들을 때, 그 명예훼손적인 표현을 들을 때 주변에 손님이 딱 한 명밖에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손님이 다른 사람들한테 그 모욕적인 표현, 명예훼손적인 표현을 전파할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비록 한 사람이 그 모욕적인 표현을 들었지만 주변 사람들한테 그 가게에 그 상점의 상인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돌더라, 이렇게 전파할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느냐. 그래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가해자를 꼭 철저하게 조사해서 처벌해달라, 그런 취지로 고소장에 정확하게 법리를 제시했고, 대법원뿐만 아니라 우리 사건과 비슷한 유사한 사례에서도 그 손님이 한 명밖에 없는 가운데 상점 안에 다른 손님이 한 명밖에 없었지만 그 상점의 주인, 상점의 사장님을 모욕한 경우에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서 공연성을 인정해서 모욕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한, 이렇게 하급심 판례도 존재한다. 우리 주장을 강조하는 다른 판결 사례도 제시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가해자는 경찰 조사를 받고 모욕죄, 명예훼손죄 혐의가 인정이 돼서 검찰로 송치돼서 검찰의 처분을 앞두고 있고요. 지금은 우리 의뢰인 곁에 얼씬도 안 한대요. 더 이상 그렇게 모욕적인, 명예훼손적인 괴롭힘 행위를 하지를 못한다. 불법 행위가 중단이 됐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실 경우에는 이 전파 가능성, 공연성을 인정받는 것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의뢰인처럼 모욕이나 명예훼손 피해를 당하고 계신 경우라면 절대로 참지 마시고 형사고소를 통해서 상대방의 추가적인 불법 행위를 막으시고, 상대방이 잘못을 깨닫고 여러분에게 사과를 하고 적절한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조치를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오늘 말씀드린 모욕죄,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 아니면은 내가 법률적으로 좀 상담을 받고 싶다 라는 분들이 계시면 제 전화번호나 홈페이지 오시면은 편리하게 상담 신청을 남기실 수 있거든요. 언제든지 편하신 방법으로 제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친절한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다음에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법률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의뢰인이 그 CCTV 도찰된 피해, 또 다른 괴롭힘 피해를 당했었는데 그것도 제가 고소를 해서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잘 정리를 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CTV로 도찰된 피해를 당했다 라는 분이 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고 다음 영상을 꼭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